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빼빼로데이 또 농업인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그 먼저 날씨가 부쩍 추워진 느낌이죠.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 빅데이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는데요. 이러한 좀 갑작스러운 추위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풀린다라고 합니다.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 지역을 뒤덮였는데요. 지금 사망자와 실종자가 10,000명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한국인도 한 8명이 가량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연락 두절인 상태라고 하네요. 자, 오늘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이 빼빼로데이에 대한 건데 많은 이런 작은 정을 주고받는 건 좋지만 너무 상술에 이런 마케팅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남발되어 있는 이 데이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빅마우스와 함께합니다. 이항영 위원과 이규찬 기자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그러니까요. 너무 잘 나가네요. 네, 훈훈하게 제가 선물 하나씩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처음 받으셨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새벽에 출근했는데 우리 또 예쁜 앵커분이 한번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두 번째 여자. 저보다 더 예쁜 앵커가. 예, 근데 사실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 빼빼로데이 이게요. 네. 누가 처음에 기획하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롯데에서 빼빼로 아니에요. 아마 이거 만드신 분, 창의 기획하신 분 아마 대박 보너스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모르긴 모르지만 임원 분명히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대히 히트 친 건 맞죠. 사실 저도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지 결혼하고 나서도 사실 와이프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받은 적이 없어요. 빼빼로,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도. 부부는 그래요. 그런가요? 네. 근데 결혼 전에도 못 받았고, 사실 결혼하고 나서도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저녁에 늦게 가는데 화이트데이라고 막 사탕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사갖고 갖다 줬더니 집사람한테 좋은 소리 못 들었어요. 혼나죠. 혼나고 누가 이게 단 걸 누가 먹냐, 뭐하러 쓸데없는 거 사오냐고. 그래서 그게 한 1년 동안 먹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예 안 삽니다. 인형 사갔으면 더 혼나죠. 돈 안 되는 거? 네. 같이 현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보니까 제가 제일 못한 남자가 네, 되네요. 아무튼 별 시덥지 않은 날이다. 예. 이런 거고요. 예. 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 발렌타인데이 관련해서 기억이 있는 게 제가 어릴 땐 발렌타인데이밖에 없다가 어느 순간 화이트데이가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화이트데이는 이제 남자가 주는 날이잖아요. 근데 왜 생겼나 봤더니 3월이 계약을 해요. 근데 계약하고 나서 이제 첫 학기가 돼서 설렐 때 여학생들한테 선물을 딱 주게끔 화이트데이 만들었는데 네. 문제 주고 나면 받을 때 되면 1년 지나 뒤에 놔야 된다는 거. 네. 게다가 여자분들 받고 나서 돌려주는 거에 그다지 네. 이렇게 공평하게 돌려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억울했는데 그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나중엔 블랙데이. 야,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따로 짜장면이나 먹자 해서 4월에 생겼는데. 그게 4월 14일인가요? 그렇죠. 4월 14일 생기니까 이게 좀 공감 얻은 거예요. 그럼 남자끼리 먹는 거예요? 아니, 남자끼리가 솔로인데 사실 여자분들끼리 잘 안 먹었죠. 근데 그렇죠. 네. 이게 워낙에 공감을 사서 확산돼가 그다음부터는 비슷한 데이들이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뭔가 로즈데이, 무비데이 온갖 게 이때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보면 그 데이마다 업체들이 뭔가 뒤에서 작업한 냄새가 조금씩 나요. 냄새가 나요. 작업의 냄새가 나요. 무비데이는 영화인들이 모여서 작업을 했나? 네. 그럴 수도 그러니까요. 있겠네요. 오늘 저희도 이렇게 소품으로 이게요, 무려 3만원어치예요. 이게 3만원어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상술이에요. 그리고 이 빼빼로라는 것이 이게 초코 맛뿐이 아니고 이게 치즈 맛인가요? 아몬드, 딸기 이거 스틱한 거에다가 저는 좋지만 별로예요. 살쪄. 이거 보세요. 이거 다 먹으면 밥 5공기는 될걸요? 그러네요. 살찌죠, 완전히 이거. 살쪄. 저도 먹으면 안 되죠. 저 혼자 먹어야겠네. 그러니까 아까 이미 지금 3개 드셨어요. 초콜릿 막대과자처럼 달콤한 기업들의 데이 마케팅이 어른들까지 현혹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격적인 데이 마케팅에 대한 빅데이터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11월 11일, 오늘은 길쭉한 날짜를 닮은 막대과자 데이. 이날을 기념해 친구와 가족, 연인 사이에 작은 정을 나누는 기회도 되지만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각종 데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오늘 빅머니에서는 발렌타인데이부터 블랙데이, 삼겹살데이까지
수없이 늘어난 데이 마케팅에 대한 빅데이터 토크를 나눠본다. 달력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맞습니다. 저렇게 많은 데이가 있었는데 오늘은 히든 차트에서 연인끼리, 부부끼리 꼭 챙겨야 하는 네. 날 베스트 4 챙겨봤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그거?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거 챙기지 않으면 네. 이별을 감수해야 된다는 후문이 있어요. 마눌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네. 꼭 챙겨야 할 기념일이 무려? 4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요. 네. 다른 날은 잊어도 오늘 공개하는 이 기념일은 다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1위 나오고 있어요. 생일 과반수 이상이고요. 네. 2위가 기념일, 결혼 기념일, 만난 기념일, 네. 3위가 발렌타인데이, 4위가 크리스마스. 자, 크리스마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많은들 뭐 챙기나 봐요, 크리스마스가. 아, 크리스마스 데이 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놀러 가고, 이렇게 예전에 보면 이제 그날만이 이제 그 통금이 없으니까 연인들 뭐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날인데, 저같이 경건하잖아요. 벌써 생김새가 자체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날도 성당 가야 그건 되고요. 어디서 나오는 당일날도 걸까요? 성당 가야 되고. 네. 근데 저 종교인이니까 그런 경건한 날로 저는 생각하죠. 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떤 계획 있어요? 저는 와이프랑 저희의 공통점이 있어요. 남들 몰려다닐 때 그런데 치이는 거 싫어서 그런 날은 집에만 조용히 그것도 있다가 현명한 오히려 하루 방법이에요. 뒤에 놀러 다니거나 이러고 네. 있습니다. 저희는. 아니 로맨틱한 그런 이야기도 잘해주잖아요. 그 머리카락을 부인이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사줬는데 남편은 시계를 팔고 결국에 남자는 시계를 팔아서 그 머리핀을 머리핀. 사줬다고. 네. 그런 로맨틱한 사랑 너무 해보고 싶네요. 실제로 그런 일 벌어지면 얼마나 구박받을지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실제로는. 누가 이거 사오랬냐고. 네, 3위 보겠습니다. 바로 2월달 시작하면서 아까 얘기한 발렌타인데이인데 네. 저는 오히려 다르게 생각한 게 발렌타인데이가 화이트데이보다 더 먼저 있어요. 그래서 네. 여자가 먼저 줘야 돼요. 자존심 상하게. 아, 참, 그거는 그 학기 제도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네. 사실 부부끼리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은 원래 발렌타인데이가요, 그 그리스도교의 성인 발렌티노의 축일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한 건데, 초콜릿을 주고받기 시작한 거는 사실 1936년에 일본 제과업체의 상술로부터 시작했다는 일본이 것. 문제였구나. 그렇죠. 네네. 이게 말이 맞아요. 이게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발렌타인데이 있긴 있지만은 그거는 남자 여자가 서로 연인들이 뭐 사랑을 주고받거나 간단한 선물하는 거지 여자가 남자에 주고 또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여자에 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요. 완전히 뭐 마케팅으로 100% 나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 비즈니스 경제 효과로 보면 진짜 발렌타인 전후에서 초콜릿이라든가 사탕의 매매가 매출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초콜릿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진짜 수출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관세청이요. 바로 지난주에 발표한 게 있어요. 최근 초콜릿이라든가 사탕의 수입 동향의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보니까요. 지난해 7월과 올해 각각 7월에는 각각 2.7톤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겨울에 들어서 12월 달 그리고 올해 1월 그리고 올해 10월 되면 각각 5톤 정도 이상 나오니까 그때 전후에서 미리 좀 수입을 했다가 물건을 파는 이런 정도 나는 거죠. 대목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크리스마스랑 발렌타인 전후에서 실제로 많이 초콜릿 수입이 사탕 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수치로도 확인이 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네, 이때 특히 살쪄.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조심해야 돼요. 2위가 연인이 처음 만난 기념일입니다. 두 분은 처음 만났던 날 기억이 나세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저 여기 방송이니까 보고 네. 있잖아요. 네네. 사실 저는 결혼한 지 꽤 됐는데 네. 사실 이건 처음 만난 날에 관해서는 저희 이제 와이프랑 지금까지 아직도 논쟁이 많아요. 그 날짜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날랑 와이프랑 생각하는 날랑 이틀 정도 차이 나 있고 만난 장소는 이제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아직까지 논쟁이 있죠. 네.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선물로 압도합니다. 오, 선물로? 네, 선물로. 그 남자분들이 꼭 선물하고 나면 눈치 많이 받아요. 영수증 네. 어디 있냐? 영수증 내놔. 영수증. 뭐냐면 선물 고르는 안목이 없어요. 저는 네. 모든 남자한테 추천하고 싶은 방법. 포장만 예쁘게 하고 내용물은 돈으로 채워라. 오. 혹시 여기서 한번 제가 네네네. 퀴즈 한번 내볼게요. 네. 그 007 가방 하나에 10,000원짜리 채우면 1억 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네, 1억 5천만 들어가죠. 방석 하나에 네. 10,000원짜리 채우면 얼마 들어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 음식점 가면 이렇게 돈방석? 돈 방석, 돈 이렇게 아이, 채워져 있는 그런 그 방석 그림 말고 있잖아요. 진짜 그거 뭐한 방석에 5,000원. 돈을 채우면 방석도 크게 진짜 다르게 세요. 웬만한 1인용 방석은 한 200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제가 200만? 채워봤어요. 300만 원 들어갑니다. 300만 진짜요? 진짜로요? 그래서 돈방석을 와이프께 선물해드린 사람입니다. 제가. 와이프께 저희가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네, 사실 확인했는데. 그
얘기해도 돼요? 얘기를 해도 아니, 됩니다. 동영상을 저희가 직접 확인했어요. 방송에서 10,000원짜리가 막 그러니까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빅머니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사생활이다. 사생활도 있고 와이프분이 요구한 방송 출연을 내가 워낙 또 막대하고 근데 그게 사실이었다라는 거. 사실입니다. 이거. 방석에 3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아유, 좋으셨겠어요. 저 집에 계신 분은. 네, 그 나날이 요즘에 조용히 내년에는 5만 원짜리 채워줘 이러셔가지고 제가 좀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아, 네. 연인 사이에 이렇게 꼭 챙겨야 할 기념일, 이렇게 부담이 크게 될 수 있지만 소소하게 이렇게 마음을 또 주고받는 것도 좋은데 1위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태어난 날을 잊을 수가 없죠. 혹시 생일을 깜빡 잊었을 때 나만의 뭐 비법, 뭐 넘어갈 수 있는 뭐 그런 비법이 있나요? 저는 어떻게 이혜림이니까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혜림이니까보다 이제 작가분이 이런 걸 쓰셨잖아요. 작가분 결혼하셨는데 남편분이 혹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거꾸로 이거 금지된 일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와이프 생일을 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 감히 어떻게 와이프의 감히 이건 생일을. 말도 안 되는 네. 일이죠. 저는 사실은 기억력이 좋지 않은데 다행히 저희 와이프 성격 덕분에 네. 그 뭘 사고 싶은 게 생기면 저한테 미리 땡겨 가세요. 그래서 이거 생일 선물로 사줘. 그런데 생일 지났잖아. 그럼 내년 걸로. 이렇게 그래서 그래요. 저는 비교적 외워야 되는 스트레스 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런 힌트를 얻어올 수 있어요. 남자는 또 여자하기 나름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연인들 사이에서 또 반대로 챙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기념일도 있었습니다. 1위는 그 매월에 14일이 그렇게 데이가 많대요. 그쵸. 키스데이, 로즈데이, 허그데이, 뭐 별데이가 다 있네요. 그리고 2위가 명절, 3위가 바로 오늘, 빼빼로데이였습니다. 뭐 어떠세요, 두 분? 사실 뭐 명절은 챙기는 것보다는 뭔가 부담이 크니까 명절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다. 뭐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데이가 저렇게 많았군요. 포토데이, 허그데이, 무비데이, 와인데이. 어이고. 근데 앞서 그 허그데이라고 있잖아요. 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저 미국에서 처음 나온 건데 그 1월 14일일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크리스마스랑요.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중앙 가운데 있어갖고 그래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각종 기념 협회가 있는데 협회에서 공인 받은 거예요. 공인받았어요. 이게 인증됐어. 왜냐면 인증 받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게 생겼냐면 그때 이후에 겨울에 사람들이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마음들이 좀 우울하고 그래갖고 서로 좀 위안을 받으라고 네. 저 허그데이랑 만났고 사실 그 다음에 1990몇 년에 만드는 건데 2004년에 그거에서 발전된 게 프리허그란 캠페인 있잖아요. 네. 그게 거기서부터 발전된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허그데이라고. 그렇군요. 네. 프리허그데이. 네, 우리 같이 허그 네, 해주세요. 허그. 네, 허그로. 좋은 의미로 네.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지나친 기념일에 대해서 이제는 불필요함을 느끼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기념일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이 마케팅과 관련한 로드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프로는 선물이 가장 눈에 띄고요. 그리고 오늘 이 빼빼로 여자친구, 남자친구보다는 여자친구가 딱 눈에 띄어요. 그리고 택배로 요새는 아까 보니까 저희 여의도 건물에도요 택배 몇 개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죠. 부러웠고요. 롯데 제과가 빼빼로가 나오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감정으로는 이 부담입니다. 어떤 스토리들이 올라왔을까요? 네, 그 SNS에서 오늘도 보니까 빼빼로 데이에 관련해서 그 멘트가 그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빼빼로 데이가 온다라는 거로 봤더니요. 기념일이 당연히 오늘 빼빼로니까 기념일이 뜨잖아요. 기념일 보니까 롯데 제과라는 항목이 딱 들어가고요. 일단 네, 뭐, 그게 네. 그 롯데 제과에서 나온 거죠. 빼빼로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니까 거기 보면 롯데제과에 보면 내용을 보시면 뭐 기업이 건전하다 그런 것도 SNS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보이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그 롯데제과 또 뉴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좀 벌써 그 회사에서 비난하고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일본 초콜릿 뭐 원료에서 방사능 그런 거 얘기 나왔었는데 바로 롯데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하니까 그래요. 이런 것들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의 이거 속보예요. 환경단체들이 이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많은 아이들이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에 이 빼빼로가 노출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빼빼로 회사에서는 적극 아니다라고 네, 또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논란이 됐죠. 근데 실제로 보면요, 이 빼빼로를 주고받는 이 빼빼로데이 왔다 갔다 하면은 사실 롯데제가 매출이 늘어나기도 하는 것들이 사실인데요. 그렇죠. 올해 들어서 이상하게 주가가 오히려 11월 달에 큰 재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까지 6% 정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 음식료 업종 어쩌는 오히려 3%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가 봤더니 이제 김이 빠졌나? 네, 그런 약간? 것도 올해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했던 것이 요인이 아닌가 싶네요. 아, 경쟁이 네. 그렇군요. 그럼 뭐 이 빼빼로 말고 또 다른 뭐 이렇게 브랜드가 있다라는 거죠. 뭐 네네. 포키도 있고. 사실은 제가 빼빼로데이 가지고 한번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네네, 그래요. 빼빼로데이에 대해서 언급을 봤더니
SNS에서 긍정적인 언급이 언제 취소냐면 11월 돼서 급격히 취소습니다. 특히 보니까 소중하다, 좋다, 뭐 해피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반면에 심심하다 또 뭐 안 좋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선물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마 좋은 말이 없었던 것 같고 여성분들이 주로 긍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해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보면요, 롯데제과의 매출만 보더라도 이게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한 해 매출이 빼빼로가 한 9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 9월부터 11월 딱 요 기간 동안에 거의 절반이 팔립니다. 네. 45%인 그래요. 반이 400억 정도가 팔린다는 거예요. 팔리는 인내 거죠. 없으면은 장사가 안 돼요. 근데 경쟁업체들이 요즘은 혜택 같은 데서 많이 나왔죠. 네, 혜태제가 지난 6월에 빼빼랑 비슷하게 생긴 과자를 내놨는데요. 이른바 포키라는 제가 아까 과자예요. 얘기한, 네. 포키. 그런데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시작했는데 사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하니까 경쟁사만 뜬다 해서 스틱데이로 좀 이름 바꾸자 해서 스틱으로? 네, 그래서 스틱데이로 이렇게 홍보를 네, 하고 입에 안 있어요. 맞아. 네. 근데 이름은 아직 좀 입에 안 붙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96년에 일본에서 출시된 과자가 포키가 있어요. 이거를 혜태제가가 일본의 그 에자키 글리코라는 회사랑 합작을 해서 한국에다 내놓은 건데요. 오리온의 통크라는 제품도 사실 요즘에 빼빼로를 대체할 만한 네. 제품이다 해서 관심 끌고 있으니까 요즘 롯데제가 혼자서 빼빼로 혼자 팔지 못하고 경쟁사들도 같이 득을 보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제가 정확한 네. 규모는 모르겠지만 글리코 엄청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아주 큰 일본에서. 회사죠. 그러니까 아마 경쟁하기에 약간 버거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요. 감성 동향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이렇게 빨간 단어가 더 많은지 아니면 파란색 단어가 더 많은지 빼빼로데이를 쳐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쳐보죠. 쳐볼까요? 근데 약간 좀 치기가 어려워요. 이게 쌍비읍을 눌러야 빼빼가 돼가지고. 들어가니까. 예. 사실 빼빼로데이 자체만 보면은 사실은 평상시에 관심이 없고 네. 11월에 급증하는 거 많이 볼 수 있고요. 와, 오늘 수직으로 올라가네. 특히나 오늘 많이 올라간 이유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빼빼로 많이 받게 되니까 아니고 또 직장에서 또 네, 좀 보여주기 보여주세요. 하나씩 주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하나씩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야 오늘 빼빼로도 받았어라고 좋아서 올린 글들이 많다 보니까 급증하는 것 같고요. 네. 다른 데이 마케팅보다는 좀 그날 아주 집중되는 형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어느 기간이 아니라 그날 당일치기로 당일치기로. 아침에 편의점에서 사다 주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도 맞아요. 될 수 있겠죠. 편의점에서 산다는 거. 예. 긍정이 좋다, 특별하다, 예쁘다 나오고요. 그리고 네. 부정적인 단어가 외롭다, 지랄하다. 지랄하다 사실. 네, 그 솔로들한테는 이게 좀 그런 날이죠. 모든 네. 데이 마케팅 네. 있을 때마다 솔로들 네. 마음은 아프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데이 마케팅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사실 법정 기념일인 농업일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를 기념해서 요즘에는 가래떡 데이라고 해서 명칭을 새로 붙여서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벤트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11월 11일은 농업일의 날. 자, 그리고 오늘 뭐 국회에서도 서로 이렇게 가래떡을 이렇게 보여주는 네네.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사진도 나가겠지만 너무 이렇게 좀 보여주기식 그러니까요. 지금 하는 것 같다고. 아까 새누리당에 대한 그 사진이 있었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네. 해외에서도 이런 선물을 좀 주고받는 게 있나요? 예, 분명히 있긴 있겠죠. 실제로는 그것도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우연히 또 찾아보니까 그날은 또 엑스레이 데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엑스레이 데이요? 엑스레이 데이. 그날 엑스레이를 개발한 날이 딱 지난 금요일이었나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뭐 뒤에 작업한 것 같은 소위 마케팅의 냄새가 팍팍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뭐 호박데이, 뭐 펌킨스데이 뭐 이런 것들 사실 재미삼아서 하는 거지 그걸 갑자기 누가 호박을 갑자기 먹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11월 11일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앞서 얘기한 대로요. 오늘은 세 개의 데이가 몰려있는 우리나라 날이에요. 빼빼로 데이 있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농업인의 날인데 거기다 붙여갖고 이제 가래떡 데이라고 네. 해서 좀 재미있게 만든 것 같고요. 심지어는 11월 14일 있죠. 매달 14일은 다 갖다 붙이잖아요. 네. 발렌타인데이부터 이후로요. 무비데이, 아까 얘기했던 무비데이 있고요. 쿠키 많이 먹으라서 쿠키데이 있고요. 레터데이, 좀 편지 쓰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레터데이도 있고요. 오렌지데이 또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왜 뜬금없이 나왔어? 오렌지데이. 네. 그리고 안개꽃데이는 뭔가 또 화원에서도 뭔가 우리도 해보자 해서 안개꽃데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나라는 제가 100% 이가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마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처음 들어보네. 이게 뭐야? 이거 느낌 알잖아. 선물 주세요. 선물을 드려야죠. 그래서 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발렌타인데이만 하더라도요. 뭐 여자가 남자에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보면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서로 연인끼리 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꽃도 주고받고 이 정도였죠. 그래서 완전히 아닌 것 같고요. 영화에서 그런 거 혹시 기억하시면 겠지만 프로포즈 데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네. 그건 2월 29일
윤달이 끼어갖고 4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것도 영화에서 나온 얘기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포즈 영화 화면에 나가는데요. 정말 로맨틱하다. 4년에 한 번만이 딱 영화가 남자한테 프로포즈를 할 수 있고요. 여자가 남자한테. 네. 그날은 남자가 무조건 받아야 드려야만 한다. 그래갖고 저게 코미디로 나왔던 로맨스 코미디였는데 그런 하나의 영화였죠. 근데 사실 보면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어디나 다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뭐 대만, 홍콩, 뭐 베트남까지요. 워낙 그 빼빼로를 다 팔아요. 어디나. 앞서 말씀드렸던 글리코에서도 많이 팔고요. 네. 그래서 그 동양 애들 다 주고받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 애도 보니까 서양 애들끼리도 이렇게 주고받는 그래요? 것도 있긴 있어요. 빼빼로데이인데. 그러니까 한류가 됐네. 완전히 한류가 됐는데 그게 광범위한 문화는 아니고 학생들끼리 재배삼아 하는 거겠죠. 사실 이 막대과자 데이 11월 11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데는 뭐 한류 영향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한류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 시작이 어디냐면 원조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그쵸, 아까 모든 안 좋은 건 다 네. 일본에 시작되는데 네네. 일본에서 사실 이것도 좀 저희는 과연 이걸 해야 되느냐 싶은 게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아키토 국왕이 즉위한 11년 우리가 조선시대 도 그렇지만 국왕에다가 그 성에 따서 즉위 몇 년째를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헤이세이 11년인 1999년을 기념해서 그래서 11을 기념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11월 11일에 그 포키와 프리치의 날, 포키와 프리치가 둘 다 우리나라 빼빼로 비슷한 네, 그런 네, 과자인데 그렇게 해갖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념일을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나라가 똑같이 베껴서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혼자 기념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네들만 돈 버는 게 좀 아쉬웠는지 미투 상품들 많이 만들었고요. 미투, 나도 네, 쫓아하는 그렇죠. 거. 한국에서도 예, 보면 맞아요. 빼빼로 비슷한 거 요즘에 나오는 네네. 거 보면 네. 아 이제 우리도 빨리 벌어야겠다. 그리고 동네 제과점조차도 이렇게 스틱형 막대 과자 많이 네. 만들고 있고요. 저는 갑자기 충격을 받은 게 이게 일본에서 나왔던 기념일의 원초가 국왕직위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일왕 지금 기념이죠. 네. 아니 지금 이게 시대가 어떤 때인데 독도는 우리 독도는 우리 땅인데. 땅인데 네,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기념일을 공인협회에서 정식으로 인정, 일본의 공식 기념일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족보가 일본인 걸 그냥 가져와서 일본 국왕의 기념일을 같이 기념하고 있는 셈이죠. 서글프네요. 여러분 오늘 빅머니를 통해서 이런 거 새로운 걸 아셨어요. 갑자기 이게 1대100의 문제가 나오는 시대라니까 갑자기.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우리 땅이죠. 땅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어떤 데이, 서양에서는 어떤 데이가 좀 큰 의미가 앞서도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발렌타인이나 이런 건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그냥 그 즐기고 재밌게 하자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 쇼핑만 보면 이거 대박인 게 있잖아요. 올해도 보면 매번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그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네. 그 다음 날을 많이들 뉴스에도 보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주시장에서 계속 나오죠. 사람들은 미친 듯이 새벽에 막 줄 서서 네. 들어가고 물건 막 집는 거. 지금 화면도 보이는데요. 바깥에 줄 서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이요. 근데 최대 그 쇼핑 시즌인데 전쟁 나는 것 같아요. 유래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들어가면 많은 상점들의 장부가요. 네. 계산이 적자에서 흑자인데 왜 그러냐면 흑자가 검은색으로 쓰거든요. 빨간색 적자에서. 그래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유래됐다고 하죠. 과거 사례 보면요. 미국의 연말의 소비 시즌이 전 세계 증시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그렇죠. 뉴욕 증시 제가 실제로 봤던 S&P 500 지수를 비교해 보면요. 2000년 이후에 꼭 연말 소비 시즌인 11월, 12월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11월에는 평균적으로 61.5%가 올랐고요. 네. 12월에는 76.9%가 주가가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 세계 증시도 비슷한 게 뭐냐면 미국이 최대 소비 대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팔리면 고용도 잘 되고 매출도 확대되고 또 미국의 상품을 수출하는 전 세계 다른 나라 국가들까지도 다 장사가 잘 되는 특히 그래서 미국의 소비 시즌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지대해서 이때는 증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올해도 뭐 그런 심리에 대해서 그 소비 시즌에 대해서 계속 설왕설래 하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셧다운 때문에 뭐 그 네. 정도의 열기는 아닐 것이다, 맞을 것이다. 잠깐만 뭐 너무 또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에 일단 작년에는 한 3.5% 내외가 꾸준히 나왔는데요. 네. 올해는 3에서 4% 그 정도 사이로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사진 보니까 정말 네. 사람들이 이렇게 좀비같이 이렇게 맞습니다. 뛰어들잖아요. 네네. 실제로도 그래요? 저거는 이제 특정 업체, 월마트나 이런 데서 한 거고 네. 정말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하는 건데 네. 사실 제가 작년에는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아니고 박싱데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박싱데이 말이 나온 게 좀 말씀드리면 캐나다나 그러니까 뉴질랜드, 호주, 영국 같은 영연방 개발에는 아예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박싱데이라고 해서 정말 국경입니다. 노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12월 26일은 무조건 노는 날이에요. 좋네. 법으로 정해진 우리도 이런 게 날인데 있어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요. 수백 년 전부터요. 상인들이 하인들한테 음식이란 거를 이제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박스에 담아서 줬다는 얘기도 있고요. 유래가 또 두 번째는 워낙 이제 크리스마스에 한 팔 걸 다 팔았잖아요. 그래도 안 팔린 거는 재고로 박스를 쳐서 넣어둔다. 그래서 네. 박싱데이인데 정말 물건값을 많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캐나다에 있을 텐데 뭔가 살 일이 있어갖고 제가 새벽 6시에 네. 진짜요? 뛰어갔는데 텐트 웬만한 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아들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왜 애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애들인데 아이팟 터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사준다니까 6살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같이 뛰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예. 사셨어요? 샀죠. 그 예. 뭐 사셨어요? 전 TV 샀고 아들은 저 아이팟 꼭 사줬죠. 여기 예. 다 실 증인이 참 계시네. 박싱데이가 우리나라로 치면 재고 처분 세일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요. 많이 싸긴 팔아요. 예. 정말 데이 마케팅 뒤에는 이런 재고 처분의 의지가 강하게.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제가 재고 처분 세일 했지만 데이 마케팅 전체가 사실은 이런 재고 처분의 의지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어떻게 싶어요. 보면 그렇죠.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 초콜릿 보시면 발렌타인데이 하루에 절반이 팔리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1년 놀아야 되는데 이게 재고 관리가 힘들죠. 그러니까 한 몇 달 뒤에 한 반년 정도 뒤에 여름에 한 이 정도쯤에 가을에 있으면 좋겠다 싶을 시점에 딱 빼빼로데이를 만든 게 아닐까. 우린 낚시에 걸렸어. 네, 그런 거. 낚인 거죠 한마디로. 자, 그러면 지금 서양하고 일본 알아봤는데 중국 쪽은 요새 어때요? 중국에서는요, 11월 11일 오늘인데요,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솔로데이라고 불러요. 네. 1111이 혼자서 다 이렇게 각자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외롭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네. 그래서 이때 유타오라고 불리는 길쭉한 모양의 뭐, 그 밀가루 튀김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걸 주거나 찐빵을 주고받으면서 솔로의 데이를 기념하는 이런 풍습이 있다고 나라마다 합니다. 다르네요. 네, 그 솔로의 나라 이제 중국말은 콴쿤제라고 이렇게 제가 발음 정확히 아는데 콴쿤제라는 거 있는데 그게 바로 온라인 쇼핑이에요. 이 미국 같은 데 보면 이제 사이버 먼데이 같은 개념인데 엄청난 이제 판촉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많은 데는 90%까지 막 할인하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타오바오몰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하루에 3조 5천억 매출했어요. 네. 올해는 그보다 50% 늘어난다는 거니까요. 올해 대단하네요. 하루에 4조 원 이상의 매출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아까 그 14일마다 뭔가 꼭 있었잖아요. 근데 네. 모든 데이 마케팅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노골적으로 데이를 만들어 보겠다고 기업들이 열심히 시도하는데 네. 실패한 케이스도 많아요. 예를 들면 특정 소주를 팔려고 그린데이 만들어 봤더니 실패했고요. 네. 혜태제과도 롯데에 맞서서 에이스데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있는지도 몰랐네. 광고도 하고 웹툰도 그래요? 뿌리고 온갖 걸 해봤는데 결국 안 됐죠. 네. 그나마 해외에서 좀 월드 좀비데이처럼 뭐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뭔가 놀자라는 거는 좀 잘 되는 반면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런던에서 열린 거. 그런데 네. 반면 한국의 데이는 뭐 남자들이 여자한테 뭐 갖다 바치라는 납세자의 날 이런 거 같아 보여서 그래서 좀 호흡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규창 기자에게는 거의 납세자의 날이라는 납세자의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자, 딱 한 종목 오늘은 어떻게 롯데제과를 가지고 오셨을까? 아니면 네, 궁금하네요. 이어집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나씩 좀 드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감독님들도 이따가 다 하나씩 네. 드릴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뭐 드시면서 한 종목 공개해 주실까요? 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대단한 건데 앞서 얘기하셨잖아요. 편의점에서 샀다고 얘기하셨죠? 네, 맞아요. 딱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 사는데 누가 온라인하고 마트까지 가서 크게 사겠습니까? 생각나다 지나다 슬쩍 사는 거거든요. 바로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GS 리테일을 딱 단순하죠. 네. 이규찬 기자 공개해 주세요. 정말 단순하네요. 네. 네, 저는 사실 광고 데이 하나 잘 만들면 평생 먹고 살지만 어설픈 마케팅은 역효과만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광고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하죠. 사실 제 기획이 그 이쪽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는 마포대교 사람들이 네. 자살하는 마포대교에다가 너 힘든 일 있니? 밥은 어머, 먹었어? 저기 보이네요. 네, 이런 거를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자살 예방에 굉장히 효과를 줬죠. 아, 저걸 제일 기획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요? 저는 감성 마케팅,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케팅으로 지금 전 세계 광고제에서 수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런던 광고제에서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6개 부문에서 금상을 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가 결국 제일 기획으로
데이마케팅 6배도 안 됐다. 제일기획으로 다시 달려갈 거다. 이런 관점에서 전 제일기획 꼽아봤습니다. 데이 마케팅을 흥미롭네요.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제일기획으로 가자. 그렇죠. 하는 거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자, 저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오늘 아주 흥미롭고요. 깜짝 제일기획 지금 저도 들었잖아요. 아주 포인트가 아주 좋은데요. 네. 저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편의점에서 샀는데 네. 앞으로 모든 데이는 다 편의점의 수혜자가 되겠군요. 그러겠네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피티와 관련한 영화 우주에 관련한 그 비긴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이 농업일의 날 가래떡대와 관련한 소식들 소감 올려주시고 종목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트위터 상장, 페이스북, 네이버 요새 뜨겁습니다. SNS 여러분들은 얼마나 활용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